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안 올려놓으면 우리 또 박지현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시작하죠. 임신기의 식사와 영양까지 건강과 식사부터 해서 여기에는 저보다 사실 임신을 저 말고 다 해보셔가지고 임신기에 어떤 건강한 식사와 영양을 다 잘 챙겨 드셨겠지만 과연 잘 챙겨 드셨는지 오늘 이렇게 공부해보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 목사님, 젊은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기를 낳으셨던데 제가 이거를 빨리 공부를 하고 가르쳐 드렸었어야 되는데 미처 이걸 말씀을 못 드렸고 또 이 방에는 임신하실 만한 분이 계시기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임신과 영양에 대해서 좀 공부를 깊숙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 권장량, 우리 뭐 일일 권장량 뭐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영양 권장량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건데 일단 영양 권장량이라는 거는 일반 건강한 대다수의 국민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영양 지식을 참고로 이제 각 영양소별 섭취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 권장량은 적정 기준이 나이, 연령,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이거에 따라서 틀리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체 상황 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람마다 정해져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면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 상한 섭취량. 밑에 보시면 여기 권장 섭취량이라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상한 섭취량 여기까지 이제 여기를 이제 충분 섭취량이라고 하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글자로 평균 필요량은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 필요량의 중앙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 문제 나갈 겁니다. 네.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하여 정한값. 그다음에 충분 섭취량은 이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건강인의 영양 섭취량을 토대로 설정한 값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한 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 섭취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는 4가지 중에 틀린 것은 하면 쉽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문제지를 지금 각자 이제 받아 보시고 계신데 문제지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문제지 한번 보니까 그렇게 크게는 어렵진 않겠구나. 그래서 쉽게 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식품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 우리가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할 때도 보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뭐 이런 단어는 많이 접해본 단어잖아요. 그런 영양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그다음에 적당한 처리에 의하여 방지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식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거는 사장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식물성은 이렇게 뭐 곡류, 서류, 두류, 종실류, 채소류, 버섯류 이렇게 식물. 그다음에 동물류는 뭐 육류, 유류, 어패류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어야 될 게 향신료. 향신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탕이나 설탕 재료, 그다음에 기호 음식의 재료 같이 식품 유지류나 유지 재료를 우리가 향신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분, 단백질, 지질, 당질, 무기질, 섬유소, 미량 성분 등으로 비타민류, 칼슘, 인철 등의 무기 성분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이죠. 식사 가운데 총 섭취 열량의 60% 이상 차지하는 주된 열량 영양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탄수화물 하면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사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노순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 때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꼭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대가 원장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단순 당질이 있고 복합 당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단순 당질은 결정체가 이제 형성되지 않고 어떤 그냥 단맛만 가지고 있는 단순한, 그러니까 이 단어를 풀어보면 단순하게 그냥 당만 가지고 있는 걸 당순 단질이라고 그러고, 복합 당질은 이제 결정체를 형성해서 물에도 잘 안 녹고 단맛도 없는 어떤 전분이나 식이섬유가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알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구성은 수소와 산소비가 2대1 비율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함유되지 않은 식이섬유는 체단백질 분해나 나트륨 손실, 그다음에 탈수를 가속화시킨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계시면 문제 풀이에 보니까 요 문제도 한 문제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배우다 보면 이당류랑 이제 단당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많이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당이냐 단당이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많은 단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다 이해는 되실 것 같습니다. 단당류는 분자가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뭐 자당, 메가당, 유당 등이 있는데, 일단 뭐 메가당 같은 경우는 고분자 다당류가 소화를 통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유당은 유즙 중에 존재하며 소화되는 동안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된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당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나 사탕무에 많은 당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당류, 이제 요게 또 중요한데, 포도당이 대표적인 거죠. 단당류. 그래서 사람 혈액 중에 0.1% 함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체에서 우선적으로 세포에 의해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당.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너지로 사용 후에 남은 거는 근육이나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서 그다음에 지방으로도 전환이 되는 단당인 거죠. 그다음에 다음이 단백질. 네. 단백질은 이제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에는 프로틴이 있고요. 사실 단백질 하면 뭐 육류에도 있는 닭가슴살을 저희가 대부분 많이 먹기도 하는데, 저희 프로틴은 식물성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틴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하루에 2잔, 적게는 1잔 이렇게 항상 꼬박꼬박 드시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할 때도 이 단백질을 최대한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운동하고 이렇게 지방을 태운 다음에 없어진 자리에 단백질을 채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다음에 뭐 다리가 아프시거나 이렇게 관절 뭐 이런 쪽에도, 그러니까 허리 근육 쪽에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프로틴 많이 챙겨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거는 공부 외지만 몸속에 콜라겐을 만드는 거는 우리 몸에선 콜라겐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돼지 껍데기를 먹거나,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제품 전달하러 갔더니 무슨 콜라겐 화장품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는 진짜 콜라겐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콜라겐을 써보라고 하면서 제 두 손에 이렇게 제품 갖다 줘서 고맙다면서 콜라겐을 주셨는데, 아직도 제 차 저기 트렁크인가 거기에 처박혀 있긴 한데, 콜라겐을 이렇게 바르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몸속에 콜라겐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잡고 하는 거 뭔가요? 뭐죠? 그 삑삑삑거리는 바디, 거. 양자공명기, 네, 공명기. 바디. 네, 공명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공명기를 이렇게
찍어보면 콜라겐 부족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콜라겐 부분이 치아 콜라겐도 있고 눈 콜라겐도 있고 피부 콜라겐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항상 추천해주는 제품이 프로틴 더하기 비타민C. 왜냐면 프로틴을 먹으면서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이게 몸속에서 합성이 되면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건강 상담 해드리는 데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냥 외워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백질 프로틴 더하기 아세로라 C는 콜라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 모르겠다, 더하기 빼기 못하겠다 그러면 SHN 서플리먼트 이거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새로운 조직의 발달을 도와주고 동시에 낡은 조직을 이제 제껴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 유지를 하는 데 필수적인 제품이고, 그 다음에 신체 근육과 여러 조직 성분의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근육 및 장기, 조직, 호르몬, 그리고 효소 등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에는 육류, 어류, 그 다음에 닭은 뭔가요? 조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달걀, 단백질의 대표 식품이죠. 달걀, 그 다음에 아몬드, 땅콩,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네, 넘어가야 되는데, 네. 단백질 두 번째 판. 네. 단백질은 이렇게 보시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등을 함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미노산을 구성 단위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펩타이드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의 반응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게 제 본체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바로바로 넘어가지 않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상식, 지방은 나쁜 놈이다, 지방은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뚱뚱한 거는 지방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나 흡수를 돕고 식품의 향미를 증각시켜서 미각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효능, 영양, 이런 거는 보면 추위의 체온 변화를 적게 하는,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금방 빨리 추위를 타는 사람과 좀 어느 정도 있다가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방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거를 뚱뚱한 사람은 추위에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나 난소, 정소,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지방이고요. 그다음에 지질, 콜레스테롤 등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뇌, 그다음에 신경조직, 간 등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내에 축적된 체지방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이거는 이제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데, 먼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는 양이 부족해서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 증진이나 그다음에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과 생식 기능의 정상적 발달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필수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체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배설을 위해서 지단백질 대사에도 필수적인 역할이다. 이 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 1번 뭐 필수 지방산, 뭐 2번 뭐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필수 지방산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DHA와 EPA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단어들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DHA와 EPA 저희 뉴트리 제품에 뭐가 있나요? 맞히시는 분? 오메가3, 세몬 오메가3. 세몬 오메가3. 오메가3 그렇습니다. 네, 세몬 오메가3에도 있는 필수 지방산 그러면서 오메가3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안순녀 사장님께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DHA와 EPA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생선이나 대두, 어류에 많은데 특히 고등어, 참치, 삼치 등의 등푸른 생선과 그다음에 들기름, 콩기름에도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심장병 같이 심혈관계 질환과 만성질환 위험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오메가3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메가3는 제품이 시중에 상당히 많기도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PX에 오메가3 제품 엄청 싸구려 오메가3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 병사들도 이제 건강 관리 하겠다면서 5,000원에 뭐 한 150알 되는 오메가3를 이렇게 막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메가3가 도대체 어떤 오메가3일까 하고 이제 칼로 제 한 캡슐, 두 캡슐 좀 달라 그런 다음에 물속에다가 이렇게 타보기도 하고 칼로 이렇게 딱 째보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는데 칼로 쬐을 때는 냄새가 냄새가 무슨 이렇게 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성분을 자세히 살펴봐도 어떤 고기로 오메가3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1번 뭐 잡어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그 잡어가 멸치인지 아니면 무슨 참치인지 근데 참치를 잡아서 150알에 5,000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잘랐을 때 칼에 그때 그 오메가3가 노란색이었거든요. 근데 그 칼에 노란색에 뭐 색소가 있었는지 묻었는데 칼날의 노란색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몸속에서 터져가지고 그 노란색이 이렇게 쫙 퍼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 노란색이 우리 간에 붙어 있거나 위에 붙어 있으면 지금 그 오메가3를 먹는 애들의 장기의 색깔은 노란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뜨거운 물을 이제 36.5도기 때문에 저희가 한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제품에다 부어보면 어느 정도 탁 터져야 제때 터져야 저희 위에서 뭐 이렇게 터진다든지 위산에 식초를 좀 넣으면 터진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터지지도 않고 100도씨의 뜨거운 물을 부어도 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원형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참 이런 거를 애들한테 판다는 그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또 모르면서 먹는 애들도 좀 답답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해도 참 그때 안타까운 현실이 한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쪽으로 빠졌는데 오메가3는 네. 심혈관계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염증 관련돼서 추천하는 게 좋고요. 오메가3는 관리 차원에서 비타민 E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산화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기본 상식 정도를 알고 있어야 오메가3를 고를 때 비타민 E가 없네. 이거는 오메가3가 아니야. 이건 그냥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적의 오메가3, 제일 좋은 오메가3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뉴트리라이트 세몬 오메가3가 아마 가장 전 세계에서 좋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굳이 저희들은 귀찮아서 더 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알아보셔도 세몬 오메가3만한 오메가3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다음에 보면 뭐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그다음에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더라도 식물성 지방 이렇게 많이 먹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딱 봐도. 그래서 저희 프로틴이 만약에 동물성 지방이 더 좋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면 저희 프로틴을 고기를 갈아가지고 프로틴을 만들었겠지만 식물성 지방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는 대두 함유로 해가지고 GMO도 아닌 콩으로 이렇게 프로틴을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우유나 버터 등에 함유된 지방산은 저급 지방산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방 권장량은 총 열량의 20% 정도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성장을 돕는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사춘기 하면 신체 발육이 이제 막 급격하게 에너지를, 어렸을 때 모아놓은 에너지를 이제 다 써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기를 말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필요한 열량이 필요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뭐랄까, 몸 기능을 조절하는 것과 그다음 조직 보호를 위한 양질의 단백질,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리보플라빈의 근본식품으로 우유를 권장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이제 자격증 문제이기 때문에 우유가 권장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우유를 먹는 이유가 칼슘을 먹기 때문에, 칼슘을 먹으려고 우유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이라고 하면 우리 이양란 사장님 20대 때는,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 전 되겠죠. 10년 전. 네. 20대 때는 우유를 먹어도 소의 그 우유를 막 강제적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우유를 팔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우유를 짜던 시절. 그다음에 소가 병이 나면 항생제 같은 걸 안 먹이는, 어떤 자연 치유시켰던 그런 시절의 우유는, 그 우유 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데, 요즘 우유 짜는 뭐랄까요, 농가를 가 보면 일단 젖소에 있는 6개의, 뭐 우리가 TV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젖소의 젖에다가 6개의 우유 빼는 그 기계를 아예 달아놓고 계속 빼는 거죠, 우유를. 그러다 보면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피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우유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들이 계속 그렇게 영양분을 빠지고 빼지고 하니까 아프면 계속 항생제 음식을 또 소한테 먹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항생제가 그 우유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 우유를 먹으면 항생제나 소의 고름이나 뭐 이런 거를 먹는 그런 이제 말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인터넷 시대가 발달되는 요즘에는 그 우유가 나쁘다, 싼 우유는 나쁘다, 그래서 홈플러스 우유가 있고 파스테르 우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은 홈플러스 우유 드시겠어요? 파스테르 우유 드시겠어요? 뭔가 좀 딱 보기에도 2,000원짜리 우유와 5,000원짜리 우유 이렇게 나타났을 때, 2,000원짜리 우유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5,000원짜리 우유는 뭔가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요즘은 소한테 항생제를 안 먹인 유기농 우유라 그래가지고 1리터에 또 7,000원짜리 우유가 있죠. 애기 엄마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알다 보니까 7,000원짜리 우유를 사 먹기도 합니다. 근데 참 제가 거기서 이제 세상 살면서 궁금한 건 그거죠. 과연 3,000원짜리 우유와 5,000원짜리 우유와 7,000원짜리 우유가 과연 진짜 너네들이 정직하게 그 우유를 정말 소가 건강한 상태에서 뽑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쪽에서 좋다고 하니까 7,000원, 여기는 뭐 싸다고 하니까 3,000원, 이렇게 매겨놓은 거 아닐까. 사실 그런 걱정을 하면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우유보다는 칼맥대를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이 지연된다라고 말돼 있죠. 그래서 저희 요즘 이번에 나온 이뮤니티 플러스, 이뮤니티에 보면 이제 유산균 쪽에도 빨간색 어린이 유산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 포함된 게 아연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성장기가 아닌데 그걸 지금 참 많이 먹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키를 쟀는데 키가 조금 컸다라는, 키가 커져 있는 거를 또 느끼기도 했는데 안 컸겠죠. 하지만 아연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굴, 육류, 가금류, 해산물, 달걀, 우유 뭐 이런 데에서 많이 섭취해라. 그다음에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이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장기 청소년에 돕는 식생활 제품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계속 저만 떠드는 것 같아서. 퀴즈. 키성장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해 주세요. 안순여 사장님 한 가지씩 뭐가 있을까요? 칼메디, 칼맥디. 네, 칼맥디도 괜찮고요. 또 김유진 사장님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김예숙 사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그럼. 네. 네, 넉넉히 사장님. 네, 넉넉히 계시다가 이제 질문 들어가니까 막 같이 성장 프로그램 캡처는 그러니까. 네,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성장 프로그램 하나. 추천. 네, 성장 프로그램 추천 칼맥입니다. 칼맥. 네, 칼맥도 괜찮죠. 네. 칼디도 괜찮고 칼맥디도 괜찮고. 네. 프로틴. 네, 프로틴도 반드시 필요하고 아세로라 C 추천해 드려야 되고 뭐 더블 X가 유산균 더블 반드시 X. 필요하죠. 유산균 중에도 빨간색 유산균 이번에 어린이 성장에 들어있는 아연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성장 사실 보면 중요한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톡스하는 그런 제품만큼 애들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효과가 왜냐하면 뼈 성장이기 때문에 기간이 최소한 디톡스는 뭐 1개월, 327이면 3일인데 뼈 성장 관련된 제품의 효과는 2년 뒤에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뼈의 성장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성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도 이거는 최소한 정말 2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소화 능력과 기호를 고려할 다양한 식단을 작성해서 시험생의 영양 관리를 하고 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저희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고, 기억, 언어, 신경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콩이나 두부, 생선, 달걀, 살코기 쪽을 많이 먹고 뇌세포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에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땅콩, 참기름 이게 결국 오메가3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 대사, 면역력 유지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요구량에도 증가한다. 그래서 녹황색 채소, 과일을 많이 먹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식사 이 자격증 시험 파트고 뉴트리라이트 부분에서는 오히려 녹황색 채소, 과일을 많이 먹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뭔가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농약? 농약, 그쵸. 농약이 몸속에 농약 잔류물. 농약 잔류물이 많다고 오히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 공명기를 찍어도 농약 잔류물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100% 채소 야채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옛날 그러니까 또 나오네요. 이양란 사장님 20대 시절 10년 전에 그때의 과일 영양분과 그 다음에 지금의 과일 영양분은 크게 차이가 틀리거든요. 옛날에는 당근이 만약에 영양분이 100이었다고 하면 요즘 땅에서 나오는 당근의 영양분은 한 4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옛날에 당근 하나 먹은 거하고 지금 하나 먹는 거는 영양분 포함 요소가 많이 틀려진다. 적어졌다. 그래서 더 많이 채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빈혈 같은 경우는 철분 부족. 특히 이제 성장기 어린이 정도 되면 이제 어린이들이 지금 제 딸, 그러니까 연우 같은 경우를 비춰보면 지금 이제 생리를 하기 시작해서
철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여자애들이 훨씬 더 빨리 크기도 하고 공부도 더 잘하는데 남녀공학에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학생들이 생리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남학생들이 오히려 더 공부도 잘하고 키도 빨리 크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철분은 뭐 칼슘은 멸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멸치 5kg 씹어 먹어봐야 칼슘의 흡수는 몸에서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멸치에 대해서 멸치가 칼슘이 있기는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멸치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멸치를 먹어서 칼슘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식사는 이렇게 3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1번 다양성, 2번 균형, 3번 적당량, 4번 맛,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4번 맛,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건강한 식사라는 거는 다양하게 먹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균형되게 먹으라는 거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네, 방금도 제가 홍길이 사장님이 AOMTV 찍었다고 고기를 사주셨는데 홍길이 사장님은 2인분 시켜놓고 한 2조각 드시고 제가 거의 한 2인분을 다 먹고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살이 찐다고 걱정하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적당히 먹고 살 찐다고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또 먹다 보면 또 그게 또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많이 먹더라도 운동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CLA를 슬림 스마트를 많이 먹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급하게 살 뺄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디톡스, 327 디톡스 하면 3일 안에 4kg 뺄 수 있는 방법 전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강한 식사를 보시면 이제 우리 동양적인 식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저쪽 지중해 쪽에 식사가 있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동양 식사는 지방이 적고 신선한 생선의 섭취도 많고 콩 제품을 많이 먹는다. 그 다음에 계절과일 위에 단맛의 후식이 적다. 녹차를 많이 마신다. 이런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보면 생선, 채소, 과일류 그 다음에 생선과 콩 섭취 많고 이렇게 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단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요거는 이제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죄만 짓고 오래 살까봐 네, 이렇게 몸에서 못 만들어 놓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뉴트리라이트를 만난 거를 최대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인 예로 오늘 제가 교회 다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 소비자, 골드 소비자 중에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스님한테 이렇게 WX 3개를 전달해 드리고 왔는데 평상시에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2분이 드시는데 오늘은 3개를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3개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2개면 이번 달 끝날 텐데 하고 가가지고 오늘 AOM 가기 전에 서둘러 서창을 가서 스님한테 갔더니 스님이 구정을 맞아서 혹시나 이 WX가 떨어졌는데 너가 못 올까봐 하나를 여분으로 더 시켜놨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제 못 끊을 것 같다 하면서 여자 스님을 여자 스님이신데 주지 스님하고 작은 스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딱 듣고 내가 정말 구정에도 열심히 이렇게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결핍증은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라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렇죠? 비타민 A는
비전 아이디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비전 아이디 드시면 되고요. 자, 비타민 B, 여기는 각기병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타민 B는 저희 제품에는 B 플러스, 그 다음에 이스트 B. 저는 사실 비타민 B군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면 XS에 B가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XS를 3개, 4개 정도 먹기 때문에 비타민 B는 제품으로 안 먹고 거의 XS로 먹고 있어서, 비타민 B는 어디에 안 좋냐면요. 입술 잘 트시는 분들 있으시죠? 피곤하면 입술 트시는 분. 그분들이 100% 비타민 B 부족입니다. 공명기를 찍어봐도. 그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거는 비타민 B군을 추천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XS 빨간색이나 뭐 니온이나 그다음에 또 뭐죠? 보라색. 근데 이제 거기에는 카페인 같은, 보라색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김유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카페인 먹으면 심장 콩탕콩탕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보라색 추천 안 하고 빨간색이나 초록색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B군 관련해 가지고 보충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항상 군인이었을 시절에는 훈련 한번 뛰면 여기가 막 다 헐거나 텄거든요. 입술이. 제가 비타민 B가 부족해가지고.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 것도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위가 부족하다는 거죠. 위가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비타민 C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아세로라씨, 비타민 C는 괴혈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불임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파셀레늄 E, 가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한 오메가3에도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타민 B9, 뭐 빈혈, 그 다음에 흡연자는 비타민 C가 부족하기 쉽다. 이건 100%죠. 흡연자이신 분들에게는 비타민 C, 맨즈팩 더하기 비타민 C 이렇게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흡연하신다 그러면 비타민 C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많이 하시죠? 음주. 네, 여기 임채선 사장님 계시나요? 네, 저보다 술을 더 잘하시는 우리 임채선 사장님 계시기 때문에 음주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 B6 다 XS 에너지 음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산, 여기 이렇게 엽산 같은 거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D, 요즘은 산부인과에서도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요? 한 1년 전부터 임산부는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 비타민 D의 열풍이 또 한번 불었죠. 근데 이미 비타민 D는 XX에도 들어있었지만 비타민 D가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출시가 또 됐고, 임산부들한테 비타민 D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요즘 산부인과에서도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하고 있어서, 요즘 임산부들은 저희 뭐 아이언폴릭, 그러니까 철분 제품도 이렇게 주고 있지만 그 비타민 D까지 포함해가지고 주시면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2는 구순, 구각염, 뭐 잎채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만 살짝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룹병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칼슘. 네, 신체 내의 99%가 뼈와 치아 등의 경조직으로 되어 있고 1% 정도가 혈액이나 림프에서 생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그다음에 우유 및 유제품, 멸치, 바닷만류, 녹색 채소 등에 많다. 요거는 다음 중 설명이 맞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결합이 된 건 80%, 뭐 20%는 산성과 알칼리성 평형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인스턴트 많이 먹는 사람은 인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턴트에는 인 이렇게. 그래서 인스턴트 많이 먹는 사람들은 칼맥디 아니면 칼슘을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분은 이제 산소 운반이나 혈색소 구성, 그다음에 호흡 요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빈혈, 그다음에 쉽게 피로해지고 성장이 늦어지고 아니면 숨이 가빠지거나 뭐 이런 현상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증상을 말을 하게 되면 철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질 아연. 네, 요게 지금 어린이 키성장에도 아까 아연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줬지만 한번 보시면
이제 아연 부족하면 밥 먹는 거 애들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연 유산균 많이 먹여 놓으면 식욕 부진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식욕을 이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아연을 충분히 채워줘야 되고, 뭐 성적 성숙 지연이라든지 정신지체, 뭐 과잉 섭취 시에는 뭐 구리와 흡연, 흡수와 콜레스테롤 대사의 방해, 그다음에 혈관 약화, 구토, 설사, 기침, 신상 손상, 빈혈 증상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불소, 그다음에 나트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불소, 뼈와 치아의 칼슘의 보유를 증가하고 그다음에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우리 치약에도 뭐 불소 함유, 뭐 불소 포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소가 있는데, 불소는 물에 닿으면 또 날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 할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른 양치질이라 그러면 그냥 마른 칫솔에 치약만 짜서 물 없이 이렇게 양치질을 하면 되고, 잘못된 습관이 마른 칫솔 아니면 칫솔을 한번 이렇게 또 닦는다고 흐르는 물에 헹궜다가 치약을 짜서 물에 한번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뻑뻑하지 말라고. 이빨 닦을 때 뻑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참 잘못된 양치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트륨도 보시면 뭐 혈액이 농축되어 무기력증,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은 부족 시에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 부족 시, 요오드는 다시마나 미역 등에 많이 있죠. 그래서 갑상선, 뭐 갑상선 저하증이나 이러신 분들 요오드 많이 드시죠. 뭐 다시마 국물이라든지 다시마 우려낸 거, 아니면 다시마 분말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 억제, 그 다음에 체액의 알칼리성 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칼맥D라고 했을 때 마그네슘을 먹을 때 왜 칼맥D인지,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있어야만 체내 흡수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뉴트리라이트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건데, 이렇게 건강 기능 자격증을 따는 걸 이렇게 보면 그냥 마그네슘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뉴트리 공부하는 게 더 건강관리사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구리, 코발트 있는데, 이건 구리는 뭐 철분의 흡수라고 아시면 되고, 코발트는 채소, 간, 어류 등에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가장 중요하죠. 물. 저희 사업하는데도 이스프링, 이만한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물이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도 TV AOM을 찍으러 갔는데 우리 임찬 사장님은 딱 그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저게 코웨이 정수기가 있네요, 저걸 어떻게 먹나요 하면서 자기 물을 딱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찬 사장님도 참 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물은 저희 몸에 거의 여기는 55에서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80% 정도 우리의 몸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공급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루에 6컵에서 8컵 200ml 기준으로 했을 때 6컵이면 1.2리터 정도 될 거였고요. 그 다음에 8컵이면 1.6리터. 그래서 자신의 몸 거의 성인 기준이면 저는 한 2.2리터 정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정말 하루에 2리터 챙겨 먹는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아무도. 네.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지기 원하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노폐물이 안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 뭔가 이렇게 쭉 해서 밀어내줘야 되는데,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노폐물을 빼주려면 몸에서 어떻게 해도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여기에서도 가장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해서, 네, 이학란 사장님 바로 물을 벌컥벌컥 드시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을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거는 안 된다고,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은 한 컵씩 자주 이렇게 드셔야지만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신기의 식사 영양 보시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임신의 발생과 유지 및 출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임신 가능성 수태율은 여성의 체중 자체보다는 체지방량이 적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임신 기간 동안은 10에서 12kg 정도 체중이 증가한다. 이거는 뭐 우리 정정 사장님이나 뭐 지금 여기 계시는 여성 사장님들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10kg, 12kg 쪘는데 10kg, 12kg 빼기는 어렵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길 거라, 네,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안 빠지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체중 미달 임산부 영아는 저체중 및 미숙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유부의 추가 영양 요소 비타민 A, C, D, 그다음에 칼슘,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문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권장량의 50%, 비타민 C도 50%, 비타민 D가 권장량의 100%.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칼슘도 이렇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면역 물질 기능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전반기에는 150칼로리와 후반기 350칼로리 요 권장한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까 뭐 식사에 대한 설명이랑 임신기의 식사 영양이랑 뭐 크게 별반 틀릴 거는 많이 없는데, 뭐 똑같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임신기는 태아를 가지고 있는 양수 안에 또 이제 그 양수가 어차피 양수니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고, 임산부들한테 오히려 이스프린 정수기 전달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도,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기의 식사 영양 부분은,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냥 계속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다 설명드렸고, 임신기의 식사 영양은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여기에 알아야 될 게, 아까는 비타민 K 안 나왔잖아요. K가 피를 멈추는, 그런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피가 안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뉴트리라이트의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이은하 사장님, 이학란 사장님, 누가 하실까요? 더블엑스. 더블엑스. 그렇습니다. 이학란 사장님, 안순재 사장님, 정답. 비타민 K가 유일하게 들어있는 뉴트리라이트의 더블엑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 중요하기 때문에 더블엑스를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뭐 임산부는 더블엑스 추천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천해도 되겠습니다. 네. 보면 다 아까 했던 거, 비타민 B2, B3, B6, 뭐 말은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다 알고 있고요. 엽산 아까도 말했고요. B12, 비타민 C 아까 다 말했죠. 무기질 아까도 뭐 칼슘, 마그네슘 똑같이 말했고요. 다음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철분, 아연 아까 말했던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오드도 아까 나왔고요. 그래서 임신 합병증 영양 요거는 그냥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지에 출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네, 하고, 그다음에
임신 이상 현상에는 뭐가 있는가? 빈혈증, 위장장애, 구토, 이렇게 세 가지가 맞는 거다. 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습관성 유상이라는 거는 정의, 뭐 습관성 유산은 3번 이상 연속되는 자연 유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유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면 식사 지침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2개월에서 3개월은 이제 입덧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영양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편식 주의할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4개월까지는 그래도 아직 계속 그 구토 증상이 입덧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소량씩 식사 횟수를 늘려서 섭취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밥을 굶으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춘여 사장님 계신데 춘여 사장님 딸 우리 윤님 사장님께서 또 둘째를 임신하셔가지고 지금 입덧이 심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변비를 막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변비가 걸리겠죠. 그래서 식이섬유 많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지영 사장님도 임신하셨을 때 변비로 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죠. 그때는 뉴트리를 아메이를 못 만났기 때문에 변비로 고생했던 기억이 저희가 지금 잠깐 나네요. 네. 뭐 후반기에는 이제 영양소 필요량이 이제 엄청 필요한 거죠. 이제 나의 모든 영양소가 아기한테 가는 그 시기니까 그때 잘 드시고 엄청 많이 먹죠. 6회분의 식사를 뭐 권장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찬 음식 이렇게 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네, 수유부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뭐 출산 후 이제 모유 분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엄마의 몸이 이제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맞고 엄마가 제대로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젖이 나오는 양이 적어진다. 그다음에 모체 조직에 손상이 된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유 수유 중에는 이제 뭐 담배라든지 술, 그다음에 요즘 뭐 카페인도 이렇게 다 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해도 모유를 끊기 전까지는 관리를 다 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문희찬 사장님만 모르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문희찬 사장님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희찬 사장님한테 이제 여기 분들 다 초유는 뭔지 아시는데 이제 문희찬 사장님 모르시겠죠. 초유가 뭔지 사냥류 뭔지 이렇게 하면 막 다 헷갈리실 텐데 초유는 이제 분만 후에 일주일까지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하고 네, 5일간 분비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즙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색깔이 하얀색일 것 같지만 노란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타민 A가 많다. 그렇다고 아기 거를 뺏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수균은 이제 미수가 출산한 어머니가 분비하는 모유를 미수균이라고 한다는 거. 이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55분 동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강의를 마치고 오늘 노순백 원장님이 들어오셨나요? 네, 노순백 원장님이 내과시잖아요. 오늘은 소아과 원장 선생님이 필요한데, 아니, 산부인과 원장 선생님이 필요한데 오늘 대신해서 노순백 원장님을 모시고 네, 강평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국 사장님 강의하신 거 정말 잘 들었고 제가 몰랐던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방금 여러 설명 들으셨듯이 그 세 가지 메인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에 물이 첨가되고 또 거기에 바이타민 바이타민 그리고 전해질이 첨가돼서 그 효소의 작용, 3천여 가지 효소. 근데 결국은 3천여 가지 효소도 단백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백질이 중요하죠. 이 3천여 가지 효소의 작용에 더해서
우리 몸의 그 신경계통, 자율신경계통 그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몸이 모든 활성화되고 대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영양소, 오늘 설명 들으셨던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탄수화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용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이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 원이 되는데 반드시 탄수화물은 꼭 섭취하셔야 될 이유, 아까 우리 안국 사장님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의 전력작용이랍니다. 탄수화물을 섭취 안 했을 때는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뭘 해도 단백질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파괴돼서 결국 단백질 우리가 다이어트 효과를 못 보고 다이어트 효과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중에 중요한 게 아까 그 콜라겐하고 우리 몸에는 피부를 구성하고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저기 하는 피부 그리고 남자들이 중요하고 남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중요하죠.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다 아미노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단백질은 일레스텐하고 두 가지가 우리 피부를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게 비필수 아미노산이 주로 저기 작용을 합니다. 콜라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글리신, 알라닌, 프롤린. 프롤린은 또 우리가 이제 유산균에도 중요하잖아요.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이 콜라겐을 구성을 하고 일레스테인은 로이신하고 라이신,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일레스테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를 구성을 하고 그 근육을 구성하는 것은 브랜치드 BCAA,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거는 밖에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건 류신, 이소루신, 발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주요 단백질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방에서는 아까 우리 안국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질이 다변화되어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미노산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1세대는 TG, 2세대 E 타입, 3세대가 RTG. 요즘에 많이 RTG 하잖아요. 1세대는 천연에 나오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서 흡수가 잘 안 되면서도 함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고 2세대에는 에탄올을 첨가해서 이제 가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그 EPA나 DHA 함량은 높은데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세대도 많이 사용을 하는 요즘에 아마 거의 2세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RTG, 우리 아미 제품도 RTG거든요. RTG는 2세대에서 한 공정을 더해서 나오는 오메가3가 RTG 오메가3인데 저희 나오는 세몬 오메가나 이런 것들은 다 RTG 오메가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율도 높고 함량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오메가3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권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신부 중에 굉장히 필요한 그 물질이 물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뽑으라면 바이타민 D하고 아연입니다. 아연이 굉장히 임신 확률도 높여주고 또 우리 몸 면역을 높게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타민 C하고 바이타민 D, 아연, 보통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그 하이드로클로리킨을 썼거든요. 그게 말라리아 치료제예요. 말라리아 치료제로 왜 썼냐? 말라리아 치료제가 그 코로나를 죽인 게 아니라 그 하이드로클로리킨이 우리 몸에 흡수돼서
세포 내에 제텐, 아연이 흡수되는 통로를 넓혀주는 효과를 보인답니다. 그래서 아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몸 면역을 확 높여주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 제텐, 아연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텐이 우리 제품에 들어있는 게 오메가 아니 그 더블엑스죠. 더블엑스에 아연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용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치료 목적으로 먹는다면은 아연 용량이 제가 그 수치는 기억을 했는데 잊었는데 우리 오메가3를 4번 정도 그 더블엑스를 4번 정도 먹는 양에 해당하는 제트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D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는 그 제품으로 나오잖아요. 하루에 한 번 먹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치료 목적으로는 2번 정도 바이타민 D, 바이타민 C 중요하고 또 유산균도 우리 면역에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단백질도 빼놓을 수 없고 단백질은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바이타민 C도 마찬가지 항체의 형성을 돕고 우리 면역 그 면역 기능을 상승시키고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바이타민이에요. 이런 모든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해당이 돼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올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제품을 그 공해 없이 유해물질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 우리 아미 제품은 막히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또 믿고 있고 또 팩트가 또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께 우리 제품을 권유하고 또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정말 많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서 우리 사업도 키우지만은 솔직히 그분들 건강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고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더 전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업도 커지는 그런 사업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노순배 원장님이 계셔서 강의를 뭐 그렇게 깊숙이 안 해도 이렇게 노순배 원장님 피드백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네, 다른 강사님들도 이렇게 부담 안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 기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누군가가 RTG 오메가3가 좋다고 막 얘기해서 제가 전라도 욕을 했거든요. 지랄하고 지랄한다고. 근데 노 원장님 강의를 오늘 들었다면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라도 욕을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했는데 무식한 거가 오늘 드러났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니 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장에 카톡을 써야겠습니다. 건강관리사 과정이 사실은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전면허를 저도 1종입니다. 2종도 아니고 1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죠.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지식을 쌓아야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임신을 안 해보고 아이를 안 낳아보셨는데도 너무 강의를 잘해주신 완공 리더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TV AOM을 촬영을 했는데 리더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한 7시쯤 끝날 거다 이렇게 싶었는데 아무튼 해가 떴을 때 저희가 끝났고요. 너무 예쁘게 화장하셔서 집에 들어가기 너무 아까우셨을 텐데 코로나라 어디 갈 데가 없으셔서 아마 집으로 다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제가 SOP였고 시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전의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본사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달 12월 달에 한국아메이가 2002년도 이후로 최고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번 달도 청정기 그다음에 엘로케어 클리너 RS3 또 하나 우리
아티스트리, 홈앤더마 그 세 가지가 지금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메의 신규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코디가 우리가 TV AOM 있을 때 와서 저랑 커피를 사러 가면서 커피숍에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저도 주식은 잘 모르지만 오를 때 사면 더 딸 수 있는 확률이 세고 내려갈 때 그러니까 오를 때 똥주를 사도 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려갈 때는 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외부에서 신규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마케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아미를 많이 알리시면 효과가 있다고 저한테 꿀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점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터넷에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아메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구니를 2바구니, 3바구니를 준비해 놓으면 중요한 건 필요할 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달걀을 꺼냈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달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달 명절 때도 우리 가족들, 친인척 분들한테 아메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신 여기 계신 리더분님들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화면을 끄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화면을 끄고 있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소거를 안 하는 거는 강의장에 들어올 때 문을 탕 닫고 들어오는 거하고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고 화면을 끄는 거는 켜지 않는 거는 강의장에 들어와서 뒤돌아서 앉아 있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강의하신 분이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검은 판 이렇게 눈사람처럼 나온 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힘내주는 그런 의미로 화면 켜주시고 그렇다고 저희는 누구한테나 말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우리가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리더분들이 화면을 켤 거라 생각하고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